이번 시간은 자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는 어디냐면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용도 지구 요거죠. 용도 지구 요것도 화살표를 끄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용도 지구 용도 지구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 잠깐 보기 전에 앞에 잠깐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43페이지 보시면 하나만 체크할게요. 뭐 나머지들은 다음에 할지라도. 자, 제1절 용도지역 1번. 용도지역의 지정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용도지역은 오로지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그 하나이지 다른 용도지역은 안 들어옵니다. 무조건 이름이 뭘게요? 하나. 그러니까 용도 지역 길이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그러니까 지역 플러스 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지역 플러스 지구는 다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여기가 농림지역이면서 고도지구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됩니다. 지구 플러스 지구 돼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 하나. 뭡니까? 지역 플러스 지역 X.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 긋고 적으세요. 지역 플러스 지역 X 하면 되잖아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요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쉽게 말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입안에서 결정되면은 지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 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44, 45 해갖고 내가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할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47페이지 있죠? 그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다른 말하면 건축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전용 주거제한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아니 찍지 마세요. 이거 공부 안 할 거란 얘기죠. 한 장 한 넘겨보세요. 하라는 것만 넘겨보세요. 자, 이거 언제 이걸 다 외우냐고. 이거를 넘겨봐요. 나도 못해. 나도.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에 거쳐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다 외운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요. 이거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버려. 이게 버리는 거예요. 다만 실무 가서는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필요할 때만 보면 돼.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은 얘기했잖아요. 버릴 거를 제대로 버려서 할 것만 해서 합격하게끔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나 이거 외울래요? 외워서 나 하나 더 맞출래요? 이거 하다가 딴 거 다 틀립니다. 한 번 더 버려! 버리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혼자 가서 또 봅니다, 봐. 보는 건 좋아. 아, 이런 게 있구나! 보란 얘기예요. 근데 머릿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공법은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접지 말고, 접으면 책국이잖아. 내 책인데, 이거 접어, 그걸로, 접기는. 그리고 나머지는요, 또 차차 할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예, 좀 참으세요. 다음 파트 때 저를요, 한번 따라하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지금 다 하면 그때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참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62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버려.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 나 역사를 만들기 싫어. 그런 것들 설명하겠지만, 넘깁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 64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용도 지구입니다. 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둘째 아이입니다. 얘가 용도 지역이 장남이면 얘는 뭐요? 차남이에요, 차남. 남자애라면은 남자에서 얘기한다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 남자니까 얘기한 거 그냥.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뭐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있는데 집에 부부가 사랑을 해서 하나 더 낳습니다. 왜 낳느냐? 얘만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야. 공부도 잘 못하고, 그죠? 공부를 못하니까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한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에서 방금 말한 행위 제한과 건축 제한과 있잖아요. 거기다 건폐율, 용적률 정확하게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바꿔, 이걸 또 바꾸려니까 어렵잖아요. 냅두고 다시 한번 둘째 아이인 용도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강하다고 여겨지면은 용도지구에서 완화시키고 이게 약하다고 느끼면은 강화시켜라 그 얘기인데 말표는 강화 또는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강화시켰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완화시키기에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책봐요. 먼저 볼게요. 자, 용도지구의 지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여러분들이 줄 끊는 거를 실현할까봐 내가 다 해놨어요. 색깔로. 뭡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까지. 아시겠죠? 예. 근데 왜냐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쌍다리 2번만 열심히 해요.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 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놓쳐가지고 틀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항상 공부는요, 기본에 일단은 충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둘째인 용도지구는 첫 번째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그러면 용도구역은 답 나왔네. 앞에 있는 둘 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렇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둘 다 싸잡아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뭐라고요? 용도구역에. 그런데 자, 밑에 보세요. 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렇죠? 거기요.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설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을 받는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류 일단 책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혹시 작년에 했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변천사를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요, 용도지구는, 자, 먼저 잘 들어보세요. 책과 달라요. 요거는 쓰지 마세요. 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먼저 칠학지구 있습니다. 뭐라고요? 칠학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측정용도 제한지구. 자, 요리 있어요. 자, 여러분도 쓰고 싶죠? 이렇게, 그죠? 20년 써봐. 써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용도지구가 전부 다 개편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이게 지금 현재 법이 바뀌기 전 내용이에요.
요것이. 그러면 먼저 우리가요 어떻게 봤겠냐면은 여기 미간지구 있죠. 여기 미간지구하고 요 경관지구가 플러스 뭡니까? 통합되면서 아예 미간지구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통합해서 뭘로? 경관지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법률이. 그러니까 거기 지금 책에 보면 경관은 있는데 얘 없잖아요. 미간이. 그죠? 없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요. 여기 보존지구 있죠? 보존지구하고 요거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 요 두 가지가 또 통합 되면서 그냥 보호지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보호지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취락지구 그 다음에 없어지고 요 합해가지고 보존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한 다음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총 몇 개 일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하나 더. 맨 끝에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생긴 것이 뭐라고요? 복합용도지구가 여기 딱 생긴 겁니다. 여기. 요것 나중에 외우는 거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지금은 요런 게 있고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외우는 것들을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렇게는 현재 이렇게 바뀐 용어는 어디 있다고요? 법률에. 법 밑에가 뭐죠? 시행령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행령이 언제? 내년 2018년도 4월 19일자로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몰라. 현재. 자, 여기 보세요. 얘는요. 취락지구 들어봤죠? 그죠? 여기는요. 이걸 할까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요건 내가 책을 안 쓰는 이유가 나중에 다음번에 개정돼 버리면 한꺼번에 내가 하려고 안 적어놓은 거고 지금 그래도 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바뀌는 것들 내가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이 있다. 이렇게 빨갛게 쓰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세분시켰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취락지구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관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요것만 가지고 돼. 그러니까 저 뒤에서 안 돼야 그래가지고 세분시킨 것이 뭐라고요?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하고 상의했든지 다른 많은 장관들과 했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시행령이고 그것이 누구 이름을 공포한다? 대통령 이름으로 해서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법률 용어고 시행령은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시행령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 배웠잖아요. 그죠? 예, 요겁니다. 그러면 자연 취락은 뭐냐? 일반적으로 시골 가면은 한마디로 광명은 도시니까 도시배 지역 시골 가게 되면은 논이 있고 밭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내 땅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집 다 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개발로 엉망되겠죠. 근데 시골마다 어떻게 돼 있죠? 마을이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어요?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만 집 져라. 여기 안에서만 집 져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수도, 전기 다 해줄게. 골고루만 다 해버리면은 그 집집마다 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전기니 못하는 얘기죠. 또 이렇게 해야 취락지구에서 주택 건설하고 나머지는 또 자연적으로 보존하고 이게 바로 자연 취락지구예요. 여러분이 시골 가서 볼 수 있는 마을은 전부 뭐라고요?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연 취락지구 뭐라고요?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그럼 집단 취락지구 뭐냐? 하필이면 여기가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이름이 바뀝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들은 대부분이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뭐예요? 자연 취락지구이고 어쭈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이네. 그때는 뭐라 불러요? 집단 취락지구. 끝. 아시겠죠? 요거 책이 없지만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요게. 하지만 나중에 요게 좀 이따가 여기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했잖아요. 맨 밑에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그 밑에 가로 2번 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1번.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게 했죠. 그죠? 용도 지구의 개정 등으로 4월 19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 해놨잖아요. 혹시 오해할까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 미간지구가 원래는요. 얘가 원래는요. 중심지 미간지구, 역사문화 미간지구, 그 다음에 일반 미간지구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얘가 경관지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인데 요게 통합되는 바람에 경관지구가 요렇게 될지 아니면 섞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합쳐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얘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용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보존지구는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설보호지구는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여기요. 공항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 나누어 있지만은 합했기 때문에 보호지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요. 얘로 그대로 할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용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더 이상 세분된 걸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얘는 죽었다 깨어도 안 바뀔 거니까 이거는 미리 한 번쯤은 참고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요. 고도지구. 잘 봐요. 고도지구가 이게 뭐냐면은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인데 저를 봐요. 최고는 뭐냐면은요. 최고. 여기까지만 건물을 지으세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어디에 많이 할까요? 최고 고도지구. 그렇죠. 항공기 뜨는죠. 비행장, 공항 또는 그렇죠. 청와대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뭐 때문에? 그래, 군사시설. 쉽게 말하면 우리 군부대 다 포함해서. 포함 맞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청와대가. 그러니까 군부대 부근은 건물 높게 지으면 올라가 다 보게. 저기가 저기에 총 있네. 여기에 뭐 있네.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게 그죠?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최저는 뭐냐? 이거 이상은 반드시 건물 지으세요. 요거 이상 안 지면 허가 안 해줘요. 어디에 할까요? 주로 날봐. 상업지. 어디 할까요? 어디? 어떻게 알았어? 상업지요. 상업지가 전부 다 9층, 10층인데 9층, 10층, 9층, 1층, 1층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진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은 5층이 나가면 그 이상 지어야 됩니다. 4층 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게 요번에 잘 봐. 요거 미리 얘기합니다. 요것이 최저가 삭제됐어요. 최저가. 고도지구에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최고만 남고 최저는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져라. 까지 남아있고, 아니, 돈이 없는데, 아무리 9층, 10층, 5층이지, 돈이 없어서 내 땅이 있는데, 4층까지만 짓는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번에 삭제 됐습니다. 일단 요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것도 나중에 최종 정리될 때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개발진흥, 전흥이야, 진흥. 되죠, 그죠? 예. 개발진흥지구는 요것도, 이제 요거는 요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일단 참고하세요. 나중에 그냥 참고하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나중에 지금 뭐 나중에요. 자, 방제지구는요,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 방제지구 있습니다. 요까지만 현재 세분됐고요. 아직까지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직까지 요 3가지는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화지구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원래부터 세분 안 됐습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요. 아시겠죠? 이걸 하나로 있을는지, 세분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법에 있는 것 외에는 내가 강의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봤지만, 이왕이면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자. 어떤 책 보니까 이런 것 다 해놨는데 이거 없더라고요. 헷갈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법에 있는 10개만 하고 9개만 하고, 아시겠죠? 하고 나머지 세분된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 용도, 조금 전에 여기 용도 지역마다 행위제한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버려. 근데 여기는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시험 나와요, 시험에.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각각 용도 지구마다 행위제한을 할 방법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용도지구에 법률에 있는 용도지구 몇 가지? 9가지고 이렇게 바뀐 과정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한번? 여기. 자, 따라합시다. 칠학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 그 다음에 요거 합해가지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다시 한번 최고고도지구. 하나 했던 거냐면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내용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안 할게요. 뭐 방제는 말 뚝이고 방화는 뭐 화재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정도만 우리가 알자, 일단은. 하지만 이렇게 변천사를 여러분에 설명해 줘야 왜 세분된 걸 하지 않았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65페이지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마지막 줄 있죠, 그죠? 네. 용도지구의 개정 등으로 4월 19일 이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었으니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프린트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차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최악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렇게 몇 개? 9개.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자, 개, 시, 수, 도, 입까지만. 다만 입은 계백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만. 아시겠죠? 개, 시, 수, 도, 입.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했잖아요. 언제? 지난주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할 때 했잖아요.
그죠? 국장이 결정할 때 개, 시, 수, 도, 입 중에서 개, 시, 입. 물론 시는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 개, 시, 입.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이다. 그때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권자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미 배웠다니까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지정권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입니다. 화살표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용도, 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마지막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까지? 계획까지 줄일게요. 계획까지 포함되니까요. 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자, 누가 지정할까요? 국장입니다. 이 정도만.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권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아시겠죠? 예. 결정이 되면 뭘로 본다고요?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국장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용어 정의는 또 하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 즉 행위 제한은 우리 국토법에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린벨트법이 있습니다. 좀 법이 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마디로 개특법. 따라해. 개특법. 책 봐요, 책. 거기에 상관 1번이죠. 먼저 보기 전에 용도 구역의 용어 정의. 보세요.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뜻입니다. 풀이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 1번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요것만 내용 보지 마. 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국장이 한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어떠한 건축 행위가, 즉 행위 제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이런 행위가 돼. 이것이 곧 뭐라고요? 공법에서는 건축 제한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세부적인 행위 제한인 건축 제한은 우리 국토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개특법에 있다. 그러면 행위 제한은 우리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죠. 왜?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법률이 아니니까. 안 배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용어 정의만 배우면 끝이 끝. 아시겠죠? 참고하셔야죠. 얘는 바로 이제 요거 개특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잘 봐요. 원래는 자, 결정권자, 즉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원래는 누구냐면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누굽니까? 특광, 특시. 도는 특도, 도.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 안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죠? 누구요? 광명시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국가 계획과 연계할 때는 이때 누구예요? 지정한다. 이 말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제가 왜 강조하냐면 내용은 물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가 지정한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막 섞어가지고요. 가지고 다음 중 요번에도 나왔어요. 요번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지정하죠? 회장이잖아. 국장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가 답이지 뭐. 우리가요. 공법 문제 풀 때 지문이 5개입니다. 지문이 좀 길어요. 물론 짧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보기에 지문이 짧은 게 쉬울까요? 긴 게 쉬울까요? 짧은 게 쉬워. 날 봐요. 자, 다시 뭐가 쉬울까요? 어떻게 알았지? 긴 게 쉬워요. 짧은 것들은요 무조건 암기해야 푸는 것들입니다. 긴 것들은요 읽다 보면은 말장난이기 때문에 더 쉬워요. 오히려 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해도 틀린 걸 골라라. 잘 보세요. 문제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A, 틀린 것은 B, 옳은 것은 자 A와 B 중에 어느 문제가 더 어려워요? 틀린 거 찾는 거하고 옳은 거 찾는 거하고 A가 어려워요? B가 어려워요? B. 어떻게 알았지? B가 어려운 겁니다. 틀린 것은요 5개 중에서요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돼. 옳은 것은 틀린 것을 4개를 찾아야 풀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그래도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60점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요 1번 지문 아씨 뭐 틀렸는가 맞는가 알 방법이 없어 몰라. 2번도 몰라. 3번도 몰라. 4번은 틀린 게 확실해. 그럼 걔가 답이지 뭐. 5년마다 재검토인데 3년마다 그럼 걔가 답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린 것은 쉬운데 옳은 것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보면은 5문제인데 보통 1번 틀렸어. 2번도 틀렸어. 3번도 틀렸어. 다 좋아. 꼭 5개에서 3개는 고라네. 4번 아니면 5번이야. 4번 아니면 5번. 근데 꼭 4번 찍으면 꼭 답은 5번이야. 희한해. 5번 찍으면 답이 4번이 4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나 에라이 찍어서 틀리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악살이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버리는 건 버릴지언정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요 단계를 넘어서기까지 과정이 중요해요. 요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꼭 그래.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내년도 여름 되면 교수님 다 좋은데 꼭 두 개 때문에 그 과정 넘어가야 돼요. 그 과정은. 왜? 그런 부분들은요 자기가 쉬운 부분만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설마 나오겠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니까 틀리는 겁니다. 꼭 나와요. 그러다가 분명히 4번 찍으면 다 5번일 거 하고 4번 찍으려다 5번 찍으면 또 다 4번이야. 아 참. 요 과정만 잘 거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꼭 5개 중에 꼭 하나의 지문들이 진짜 생초 처음 보는 지문도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항상 정답은요 배운 데 있어요. 배운 데. 안 배운 데서 나온 적이 내가 공법을 강의하는 날 딱 한 번밖에 없었어. 정말로.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배운 데에서 정답이 있더라. 그럼 걔를 배제해버려. 다음에 옳은 것은 4번이 처음 보는 지문이야. 버려. 1번도 틀렸어. 2번도 틀리고 3번 틀리고 5번 틀려서 그럼 다 4번이지 뭐 그러면.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배운 지문들 속에서 정답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몰라. 그럼 쥐가 안 한 거지 뭐 어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얘는요 요건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행위 제한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국토법에 있어요. 얘는요. 근데 얘는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용어 정의 플러스 내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세요. 넘겨보시면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까지 나오죠. 그죠? 예. 나중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해양 수산부 장관이죠. 해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딱 나오잖아. 어디입니까? 수산자원 관리법에 있어요. 얘는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법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제는 안 배우고 짧잖아. 용어 정의만 배우는데 지정권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정리가 되면 얘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자, 누가 하죠? 배웠잖아요. 시도지사하고 대장. 한마디로 대도시시장 줄여가지고 대장. 그런데 여기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어디 있을까요? 국토법에 없어요. 그 책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국토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배우지 않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까지 지정하고 계획 수립 누가 하느냐? 누가요? 국정이 한다. 행위 제한 우리 국토법에 있습니다. 행위 제한. 이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개 용도구역 중에서 지정권자와 용어 정의는 가볍게 앞으로 정리하겠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뭐라고요? 여기 입지규제 제소구역하고 계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71페이지부터 그렇죠. 72 쭉 나오죠. 그죠? 예, 배울 겁니다. 내용이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싸잡아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독 문제가 여기에 단독 문제 나오고요. 확률이 여기에 단독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싸잡아서 나옵니다. 그럴 때가 더 쉬워요. 뻔히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거는 맞게 어떤 건 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잡아 할 테니까 나중에 뭐 양이 많다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골라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전체를 싸잡아서 낼 때는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얘도 국토법에 따르죠. 이렇게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큰 틀 잡아 놓은 겁니다. 세부 내용은 차차 하겠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는 용도 1번과 2번 하고 6번까지 한 겁니다. 일단은 크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잡아놨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좀 더 그죠? 양이 많아지죠. 그죠? 양도 많아지지만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요? 기반시설인데 요건 어디냐면은 자 76페이지입니다. 자 보입니까? 예. 요건 좀 성격 좀 다른 거니까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좀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부터 다 같이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 시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요거. 자, 용도지구. 시작.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시작.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주동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까지. 한 번 더 시작.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주동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따라합니다. 개시수도입. 개시수도입.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울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큰 틀은 잡아놨다. 예,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그 이어서 또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